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유예 만료 시점이 다가오면서 수출업계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에서도 변동성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응 전략은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오늘은 이효석 HS 아카데미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대표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 관세를 유예할 생각은 없다는 뜻을 계속 내비치고 있습니다. 어제 일본에 대해서는 관세율을 30에서 35%로 올릴 수도 있다, 이렇게 위협을 하기도 했는데 지금 한국과 일본 같은 경우에는 협상 쟁점이 좀 비슷하다 보니 불똥이 네. 우리에게 튀는 건 아닌가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압박을 키울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압박을 키울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트럼프가 관세라는 것을 이용해서 전 세계 모든 국가들과 함께 협상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에게 관세는 무엇인가 아니면 미국에게 관세는 무엇인가라는 그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트럼프가 관세를 처음에 이제 부과했을 때의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그때 이슈가 됐던 게 아니 저렇게 무슨 뭐 산수하듯이 해가지고 숫자를 말하는 게 맞아? 이런 제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느꼈거든요. 트럼프가 전 세계에 던져준 메시지는 나는 이렇게 해도 되는 사람이야. 미국은 그렇게 해도 되는 나라야 라는 것을 얘기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 힘에 대해서 전 세계에 부각시켰고 그렇게 함을 통해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협상 테이블에 나올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강력한 조치가 관세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런 과정들이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관세 협상을 이제 시작하는 단계인 거죠. 그런데 이제 저는 그래도 우리가 이제 이 과정에서 이제 7월 8일이 또 시한이기도 하니까 관련돼서 이 날을 전후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노이즈들이 나올 것은 분명하지만 생각보다는 심하지 않고 잘 협상이 마무리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트럼프의 말이나 행동을 보면 관세라는 것에 관심이 예전보다 확실히 줄어들었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관세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로 그러니까 전 세계 국가들로 하여금 미국을 대단한 나라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 조금 줄어들었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이제 이번에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과정에서도 부각됐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미국의 경쟁력을 다른 나라에서도 이미 인정을 해줬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나토 협상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G7 협상에서도 그렇고 대부분의 국가들이 지금 미국에게 굴복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관세라는 것이 우리나라에게 굉장히 부담 요인인 것은 사실이나 우리가 잔뜩 겁먹고 있는 것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양호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와의 협상은 잘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는데 만약을 좀 대비해 보도록 할게요. 만약 트럼프가 일본과 한국을 동시에 압박하는 구도로 흘러가게 된다면 우리 기업들은 무역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얼마 전에 이제 그 ISM 제조업 지수라는 게 발표됐어요. 이거는 이제 미국의 그 기업들에게 나중에 이제 한 달 후에 경제가 어떻게 될 것 같니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의 거의 대부분이 관세가 있었고요. 그 관세 때문에 어떠한 경영 전략도 수립하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미국에 있는 기업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관세라는 불확실성 때문에 경영 전략을 세우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불확실성이 많은 상황이라서 전략을 세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여기서 뭐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제한적이긴 하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플랜 B를 좀 가지고 계실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 거라는 기대를 하기보다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 전략이 좀 우선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자, 플랜 B를 준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우리도 지금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이지만 산업부도 밝히기도 했어요. 좀 협상이 진척이 더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7월 이후에 협상이 연장전으로 들어갈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연장전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훨씬 높겠죠. 왜냐하면 이제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 이제 양보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얻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무엇인가? 라는
있다라는 측면인 거죠. 이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국 입장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미국이 지금 중국과의 대결 구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중국의 공급량을 디커플링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디커플링이라는 얘기는 중국을 제외하고도 그냥 난 잘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나라는 우리나라입니다. 실제로 이제 AI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하이닉스의 HBM이라든지 혹은 미국의 해상 군사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우리나라의 조선 업체라든지 혹은 유럽의 이제 국방력을 강화시킨다.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나라는 사실 우리나라에 있는 방산 업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미국이 꿈꾸는 세상에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를 충분히 레버리지해서 협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나올 줄라이 패키지 관련 소식도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자, 그리고 오늘 업데이트된 소식인데 간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렇게 밝혔습니다. 베트남과 무역 협상을 체결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지금 디테일을 좀 살펴보시면 베트남 관세율이 기존의 46%에서 20%로 줄어든 건 사실이지만 베트남산 제품에 20% 관세가 붙고 최선의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기본 관세인 10%일 텐데 어쨌든 이보다 높게 책정됐다는 점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경기 불확실성이 좀 남아있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대단한 걸 준 것처럼 얘기하고 협상이 잘 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맞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아픈 거죠. 그러니까 그 살살 때렸어라고 얘기하는 거는 때린 건 때린 거잖아요. 그래서 베트남도 그렇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미국에게 좀 불만이 있고 어려움을 호소하고는 있는데, 근데 이게 그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은 제가 이제 최근에 보면은 G7에서도 그렇고 캐나다에서도 디지털 세금을 받기로 했다가 취소한 것도 그렇고, 이게 지금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은 다 미국한테 그래 알았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뒤로 물러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깝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미국의 힘이 그만큼 강력하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베트남과의 무역 협정에서 좀 눈에 띄었던 게 바로 환적 상품에 대한 관세입니다. 환적이라고 하면 제3국이 베트남을 통해서 우회하는 제품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40% 관세가 붙는다고 했고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LG랑 삼성전자가 베트남에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만약 우리나라가 제3국에 포함이 될 경우에는 40% 관세가 불가피한 상황. 이 뉴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업 입장에서 좀 부정적이지 않을까요? 부정적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내막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게 왜 베트남에서 환적하는 것에 대해서 관세를 높였을까? 저는 그 배경에는 중국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우회하는 수출을 막기 위함이지 우리까지 때리기 위함일 것이냐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굳이 우리나라를 때릴 이유가 이제 미국 입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 꿈꾸는 세상에 우리나라가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물론 그런 걱정을 하는 거는 맞아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안 좋은 방향으로 현실화될 것이냐는 고민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베트남 협상 관련 내용들 자세하게 짚어봤고요. 지금 인플레이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 관세는 인플레이션이랑 직결이 되어 있고 인플레이션의 관세가 어떻게 반영이 되느냐에 따라서 한은도 그렇고 연준도 그렇고 셈법이 조금 복잡해질 것 같은데요. 연준의 금리 정책과 한은의 스탠스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찾아보다 보니까 이제 관세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오겠네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근데 저는 이런 이면을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찾아보다 보니까 연준에서 논문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AI가 어떻게 디플레이션을 만들어내는가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그림을 제가 준비한 그림이 하나 있는데 이걸 보면서 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최근에 이제 오픈 AI에 투자를 뭐 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만약에 오픈 AI에 투자를 할 수 있다면은 투자하시겠어요?
하고 줄이 서 싶습니다. 있습니다. 네. 너무나도 많은 돈들이 투자되고 있어요. 그 돈들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건데요. 이 그림에 보시면은 미국은 검정색 선이고요. 미국을 제외한 나라는 지금 파란색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시간당 생산량을 의미해요. 생산성이 드라마틱하게 미국은 개선될 것이지만 미국을 제외한 나라는 그렇지 않을 거다라고 이제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미국에서만 AI에 대한 투자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점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지금 AI 이야기를 진짜 많이 하고 AI가 되면 어떤 세상이 벌어질까라는 것을 고민하잖아요. 그 세상은 너무나도 디플레이션이 많은 세상이에요. 이 그림을 보시면 AI에 대한 민간 투자 규모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거든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니네는 아무도 AI 투자 안 했지? 우리는 엄청 많이 하고 있고 지금도 많이 하고 앞으로도 많이 하고 이런 회사들은 다 우리나라밖에 없어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관세가 인플레이션에 영향 주는 거 있어요. 하지만 그 구조적인 문제는 AI가 만드는 디플레이션에 대한 관심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중국에서 수입 물량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중국에서 디플레이션을 어마어마하게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본다면 인플레이션만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AI가 디플레이션 유발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관세발 인플레이션을 조금 상쇄할 수가 있게 되는 거네요. 한국은행의 이창용 총재도 조금 비슷한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관세가 우리나라에겐 인플레 요인이 아니라 디플레 요인이라고 했는데 이 발언의 주요 배경부터 좀 짚어볼까요? 관세가 매겨지면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줄어들 거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나라에 있는 국민들이 소비를 하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 되는데요. 돈을 버는 거는 수출이잖아요. 근데 수출이 이제 막히게 되면은 기업의 생산성이 약화되고 임금이 못 올라가겠죠. 그러면서 이제 소비가 줄어든다. 이것이 결국 디플레이션 요인이다라는 걸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의 디플레이 수출도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트럼프식 감세안이 상원을 통과하면서 그에 따른 미국 재정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정 악화 우려 같은 경우에는 미국 자산 회피 심리로 좀 이어질 수도 있는 뉴스일 텐데 달러는 좀 절하되는 모습이거든요. 달러 가치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달러 약세에 대해서 올해 이제 관심이 많고 그리고 이제 많은 국가에서 미국 자산을 회피하는 심리가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데요. 저의 그냥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그냥 미국이 봐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 달러 약세를 해줄 테니까 니네들도 좀 먹고 살아.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AI에 대한 투자는 미국에서만 진행됐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군사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미국의 경쟁력이 아주 강하다라는 것을 또 재확인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한 나라의 화폐 가치는 그 나라의 경제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라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라의 경제 화폐의 가치는요, 경제뿐만 아니라 군사력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 이번에 보여준 미국의 군사력은 달러 약세에 대한 우려를 좀 부식시켜 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관세 이야기로 좀 돌아와서 관세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도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유예면 비중을 그대로 유지 혹은 또 관세율이 통보되면 비중을 좀 조정을 해야 될까요? 아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관세의 시나리오에 따른 투자 전략을 세우기보다는 관세와 관계없이 경쟁력을 가진 기업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관세가 어떻게 되면 뭐 이렇게 해야지라는 전략을 세운다는 것은 관세가 어떻게 되는지 안다라는 얘기인데요. 알 수가 없잖아요. 어떤 전문가들도 어떤 식으로 시나리오가 흘러갈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관세와 관계없이 그 경쟁력 가진 기업들에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반도체라든지 전력기기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경쟁력을 가진 그런 산업군에 투자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관세 여부와는 상관없이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가진 업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 의견까지도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관세 영향에 따른 국내 증시 영향까지 오늘은 HS 아카데미 이효석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